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단순하게 살이 쪄서 오셨을 때 이제 초보, 비만의 초보라고 할 수 있죠. 초보인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비만 얘기를 해볼까요? 악성 비만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질환으로서 넘어가 버린 비만이기 때문에 증후성 비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뭐냐면요. 특별히 식이와 운동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알아서 자꾸 찌는 쪽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갱년기 여성들은 대부분 이걸 많이 겪고 계세요. 근데 젊은이들이라고 다 괜찮나? 아니에요. 20대, 30대에도 불구하고 비만의 역사가 겹치기 시작하면, 장구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비만 환자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이상하네 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 저한테 비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비만 클리닉을 할 때는요, 20대, 30대, 그리고 간혹 드물게 40대 초반.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살이 쪘는데 몸을 좀 다듬고 싶어. 살찌니까 너무 보기가 싫어.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보는 비만 환자분들 중에 20대, 30대보다는 훨씬 많은 비율이 50대에서 70대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60, 70 먹었는데 살 빼면 뭐하나. 자, 이분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장에 문제가 생기고 고혈압, 당뇨, 다른 질환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 한번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 20대, 30대 분 비만을 겪고 있으시다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20년, 30년, 40년을 이 상태로 계속 반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입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잡지 못하면 악성 비만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치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은 2번, 3번, 4번 반복하고 오시지만 저도 치료를 해보면 예전에는 조금만 건드려주거나 약을 조금만 써주거나 대사를 올려주거나 시기를 조절해주면 금방금방 잘 빠졌어요. 근데 요즘 오시는 이 반복된 악성 비만 환자분들은요.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또 다시 요요를 겪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이건 왜 왔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제3의 포인트. 내 몸에 비만을 일으키는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제3의 원인 때문인데요. 이것은 바로 독소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비만이라는 병은 만성염증 상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비만이 내가 잘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몸은 탱탱탱 붓기만 하고 빠지지 않는 이유는요. 몸속에 쌓여있는 조직에 쌓여있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독소를 한의학에서는 습담, 어열, 담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습담증이란 말을 모르더라도 담 결렸네? 이런 얘기는 한 번씩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담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에 생겨있는 노폐물이 통증을 일으키고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습담증이라는 건 이게 더 나아가서 근육이나 관절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장기에도 생기게 되고요. 간에도 생기게 되고요. 그럼 지방간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도 생기게 돼서 부종을 일으키고 혈관 내로도 침범해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뭉쳐져서 생기는 증후군을 습담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습담증 환자들은요.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요. 어제 오신 습담증 환자분은요. 저한테 보여준 양방 약재만 해도 한 뭉텅이에요. 고혈압 때문에 내과에서 혈압 강화제를 받아오셨고요.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증상 하나가 통증이에요. 관절이 붓고 아픈데 정형외과를 계속 다니셨는데도 안 나았어요. 너무 안 나으니 류마티즘 약으로 보고 또 류마티즘 약을 받아오셨어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안 되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니까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까지 그리고 수면장애 약까지를 다 받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본류에서 나오는 가지들이에요. 이걸 같이 치료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많이 겪으시냐면 여기 닥터 쇼핑을 하거나 병원을 쭉 다들고 약에 지쳐서 또 이 약독에 의해서
몸의 독소는 더 쌓이게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습병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만 해드렸고요. 실제 여러분이 습병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